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BTS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거의 4년 만에 컴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광화문 통제하고 컴백쇼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실 생각보다 막 그렇게 사람이 몰리지 않아서 막 이걸 왜 막으면서 했냐라는 논란도 있기도 했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이 공연 자체를 서울에 2,600억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분석하긴 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악적인 평론은 호불호가 극단으로 갈리긴 했어요. 아, 앨범이 이상하다, 타이틀곡이 처진다, 아 너무 국뽕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또 빌보드 차트에서는 어땠나를 봤더니 또 커리어 하이를 찍었어요. 평가는 갈리는데 숫자는 역대 최고인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는 이 앨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넷플릭스 다큐가 있어서 봤더니 지금 호불호 평가가 있었던, 불호 평가가 있었던 내용들이 다 멤버들이 반대를 했던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바로 방시혁 의장이었죠. 자, 오늘 이 영상은 저는 뭐 엔터테인먼트 사업 잘 모르고요. BTS도 평소에 잘 모릅니다. 유명하고 정말 국위선양 하셨다는 것만 알아요. 어떤 영상이냐? 그냥 사업가의 눈으로 이 BTS가 여태까지 활동했던 13년을 한번 분해해보는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찾아오시는 컨설팅 대표님들한테도 늘 이제 사업을 다루는 핵심 원리 4가지, 라이프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오늘도 영상에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절대 평가하는 영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그 방시혁 의장이 그렇게 멤버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밀어붙인 그 이유와 패턴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1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도 BTS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몰라서 자료를 좀 찾아봤거든요. 데뷔 직후에 BTS가 그럼 어떻게 떴느냐,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진실이 있어요. 뭐냐면, 사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막 자료를 찾아본 거라. BTS는 한국에서 대박이 나서 해외로 간 그룹이 아니에요. 뭐냐면 해외에서 먼저 바이럴이 나서 한국으로 역수입된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물론 BTS가 한국에 있을 때도 굉장히 잘 나갔던 건 맞아요. 근데 방시혁 대표가 데뷔 초창기에 잡은 전략이 이거예요. 뭐냐면 한국 3대 기획사, 그 당시 SM, JYP, YG랑 같은 링에서 싸우면 우리가 못 이긴다라고 판단을 했었대요. 자본도 인프라도 전부 다 밀린다. 그래서 다른 길을 선택했던 건데, 그게 뭐냐면 유튜브, 트위터, 지금은 X죠. 그리고 해외 팬 커뮤니티, 여기를 우리는 직접 공략을 하자 라고 해서 한국 매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팬들한테 직접 가서 컨텐츠를 뿌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미국, 뭐 남미, 동남아 이쪽에서 먼저 팬덤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야, BTS가 유명하대 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역수입이 돼요. 이러면서 따라 붙었던 멘트가 뭐냐면, 야, 외국에서 BTS가 그렇게 인기래. 이 한마디가 지금 한국 대중을 움직인 거거든요. 자, 여기에 깔린 비즈니스 원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회적 증거의 역방향 활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에서 많이 쓰는 기법이거든요. 사람들은 모르는 걸 평가할 때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봐요. 난 잘 모르겠지만 뭐 다들 좋아한다니까 좋아해야지 라고 하는 심리예요. 그래서 본진, 즉 국내에서 인정받기가 어려우면 그냥 차라리 외부에서 인증을 먼저 만들어가지고 본진을 흔들자라는 전략을 선택한 거죠. 그런 1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들, 소규모 사업자들한테는 이게 무슨 뜻이냐, 본인 사업이 인스타에서 안 뜨면 인스타에서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곳에서 인증을 하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책을 출간을 한다든지, 뭐 다른 분야의 인플루언서 콜라보를 한다든지, 해외 플랫폼으로 진출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유명하대, 이 사람 엄청 대단하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내가 성공하고 싶은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컨설팅 오시는 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작은 사업자는 정면 승부를 하지 마라. 우회로를 만들어서 돌파를 해야 된다. BTS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13년 전에 이런 전략을 이미 미리 알고서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였냐면, BTS가 세계를 제패하던 그 시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BTS가 받은 압박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룹이라는 타이틀이에요. 막 UN 연설하고 국가 행사 나가고 외교 자리에 나가고, 사람들이 BTS를 단순한 보이그룹, 어떤 음악 아티스트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국을 알리는 사절단으로서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멤버들은 막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사절단이 아니에요, 음악하는 아티스트예요, 이렇게 막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멤버들은
본인들의 정체성을 외부에다가 맡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깔린 비즈니스 원리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사업이 잘 풀리면 외부가 본인을 정의하기 시작해요. 야, 무슨 말이냐면, 야, 그 사람은 마케팅 전문가야, 그 사람은 자기개발 강사야, 그 사람은 뭐 브랜드계 뭐 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정의가 점점 본인을 프레이밍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좋아요. 왜냐면 인정받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외부에서 나를 프레이밍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BTS가 천재인 건 뭐냐면, 글로벌 정복 시기에 막 세계를 제패해 나가고 막 빌보드 1위 찍고 하는 그런 시기에 외부에서 자기들을 문화사절도 아니다, 한국을 알리는 대표하는 그룹이다,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데도 멤버들이 스스로 우리는 아티스트다, 우리는 우리 음악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본인들만의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와서도 음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인 사업자들이나 소규모 개인 사업자분들은 이 부분을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업이 조금 풀리면 외부가 본인을 카테고리화 한다고 했잖아요. 뭐 AI 강사, 블로그 마케터, 유튜브 코치, 뭐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가 나를 막 이제 가둬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좋다고 5년 6년 갇히면 다른 영역으로는 다시는 못 가요. 가기 힘들어지죠. 예를 들면은 막 개그맨들이 뭐 경제 유튜버가 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개발 강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 사람 개그맨이잖아 라고 막 손가락 하는 것처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부가 나한테 해주는 그 정의와 프레이밍에 흔들리지 말고 본인이 본인을 한 줄로 정의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군대에서의 있었던 공백기와 컴백하기까지의 상황인데, 이 단계가 제가 봤을 땐 사업가로서 조금 배울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뭐냐면 멤버 7명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군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4년에 가까운 공백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음악 시장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K-팝 미국 스트리밍 점유율이 지금 약 한 1% 정도 되는데, 이 자리를 BTS가 아니라 다른 새로운 그룹들이 이제 빈자리를 채워 나갔어요. 그리고 일본 시장은 오히려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BTS가 컴백할 때 직면한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가 누구냐라는 질문인 거예요. 데뷔할 때의 BTS도 아니고 글로벌을 막 제패하던 시기의 BTS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4년 만에 컴백하는 BTS는 어떤 BTS냐라는 거죠. 답이 없어요. 그거는 외부에도 스스로한테도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번에 넷플릭스 다큐에서 RM이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질문의 답은 모른다, 방시혁 의장님조차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알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이 문장이 많은 사업의 진실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사업자 대부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답을 모르는 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뭐 책을 보고 강의를 듣고 뭐 고액의 컨설팅을 받는 거죠. 근데 진실은 뭐냐면요, 답이 없는 길에 들어선 사업자는 누구도 사실 답을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코칭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아마 방시혁 의장조차도 BTS 컴백에 대한 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사업가의 진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답이 있는 일들을 벤치마킹하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답이 없는 상황, 진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결정, 이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 순간엔 아무도 몰라요. 결과가 나타나야지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저희 컨설팅 대표님한테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사업자는 계속해서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고, 아무도 모르는 길 그 끝에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분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분석은 끝이 없어요. 분석은 뭐 하면은 끝도 없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결정하는 사람은 한 명이고, 그 결정이 사업의 전체를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제가 그 넷플릭스 보면서 그 아리랑 음악에 대해서 방시혁과 BTS 멤버들이 이야기 나누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방시혁 의장이 멤버들이 막 반대를 하는데도 막 아리랑에 대한 분량을 늘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멤버들이 보면서 막 RM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막, 식빵에 돈가스에 김치 넣어서 비빔밥 해 먹는 느낌이다. 근데 저도 이 얘기 들으면서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B라는 멤버는 한국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국뽕으로 가려고 작정한 것 같다라고 느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멤버분들이 좀 많이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막 거기서 방시혁 의장이 이야기한 게 있죠. 6만 명, 7만 명 모아놓고 공연할 때 뭐 50% 이상의 외국인들이 뭐 아리랑 후렴구를 부르고 있으면은 막 되게 아이코닉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막 이게 통할까?
그게 진짜 아이코닉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도쿄돔에서 BTS가 공연을 하는데 그 외국인들이 진짜로 아리랑 후렴구를 따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평가가 갈리든 말든 그냥 외국인 몇만 명이 한국어로 아리랑 떼창을 하는 그 장면이 아마 사업가 입장에서는 BTS의 다음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선택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사실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코닉한 장면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그 장면을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BTS라는 그룹의 음악이 팔리게끔 이 산업에서의 중요한 브랜딩으로 자리매김하게끔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그 BTS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보고 방시혁 의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혹평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숫자로 봤을 때는 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비즈니스 원리는 사업가는 두 가지 시장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평가 시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숫자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평가 시장은 뭐 SNS 댓글, 평론, 후기, 리뷰 이런 것들, 여기는 진짜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올라오잖아요. 선동을 당하기도 하고 선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장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숫자 시장은 매출, 재구매율, 도달률, 전환율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여기는 막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시장은 아니죠. 되게 조용해요. 다만 정말 냉정하고 차갑게 결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방시혁 의장이 봤던 거는 평가 시장보다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숫자 시장을 보지 않았나? 좀 이런 생각을 해요. 평가는 갈릴 수 있을지언정 도쿄돔이나 외국의 어떤 유명한 곳에 가서 외국인들이 떼창하는 장면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이 장면이 BTS의 향후 5년, 10년을 브랜딩으로서 조금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 지금까지는 그 계산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 부분이 소규모 사업장, 개인 사업자분들, 1인 사업자분들한테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SNS, 유튜브, 인스타에 뭐 악플, 뭐 리뷰 이상한 거 하나 달렸다고 그런 데서 일일배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게 평가 시장이라는 거죠. 본인이 진짜 봐야 될 건 사실 우리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리뷰가 돈 벌어다 주지 않잖아요. 물론 돈 벌어다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달 매출, 이번 달 신규 유입, 이번 달 재구매율, 이런 숫자 시장도 우리가 꼭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갈려도 숫자가 좋으면 결국 사업은 굴러가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평가가 좋은데 만약에 숫자가 안 좋으면 망하는 경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그게 진짜 사업에서는 위기라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적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이런 결정 패턴, 우리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쓸 수 있는 결정 패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5가지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건데, 자, 첫 번째는 결정한 날짜, 두 번째, 내가 어떤 결정을 했는가, 세 번째, 누가 무엇을 근거로 반대를 했는지, 직원, 가족, 시장, 본인의 내면 이런 것들 다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는 그래도 내가 왜 이 결정을 했는지, 내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적어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칸에는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그 결정을 보고 결과가 어땠는지 적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쌓아나가는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처럼 여러분, 사업은 전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반대를 해. 그리고 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싶어. 그래서 이게 6개월 뒤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평가 시장과 숫자 시장을 골고루 보면서 어떤 결과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러분들이 매번 새로운 선택, 매번 새로운 문제 해결을 해야 될 때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을 높여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쌓이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 본인 결정의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려고 하는 그 근거가 명확해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원칙이 되겠죠. 세 번째는 시장 평가에 대한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숫자를 보게 되겠죠. 아마 방시혁 의장은 지금도 욕을 먹고 있고 과거에도 욕을 먹었고 앞으로도 먹을 거예요. 13년 동안 좋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판단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사업 굴러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의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었을 거고, 결국에는 이런 판단에 대한 누적들이 많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대중에 대한 호불호는 갈렸을지 몰라도 숫자로 봤을 때는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고, 실제로 도쿄돔에서 외국인들이 아리랑 후렴구를 부른다? 이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방시혁 의장의 말을 빌리면 아이코닉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아이코닉이라는 거를 다큐에서 봤을 때는 아이코닉 할까? 의심하긴 했었지만. 자,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의 일은 답이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답이 없는 어두컴컴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판단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결정, 나의 판단들이 나의 사업과 내 브랜드에 대한 가치가 누적되게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RM이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막 이런 질문의 답은 아무도 모른다. 방시혁 의장님도 모를 거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BTS도 모르고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30조 가치의 기업이 된 하이브조차도, 그 하이브의 의장조차도 그냥 한 인간일 뿐이고, 모든 결정을 아마 현명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결정의 순간들이 쌓여서 새로이 결정을 할 때 현명한 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답을 모르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고, 원래 사업이라는 게 어떤 단계든 저는 답이 없는 거라고 봐요. 아마 답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사기꾼일 거예요. 결정하는 사람이 사업가라고 저는 보는 거고, 결국에는 넘어져 가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배워가면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한 방에 진짜 1억 천금을 노리는 그런 사업은 이 세상에 많이 없다? 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많은 인사이트를 담아놓은 무료 전자책과 무료 강의를 지금 제가 고정 댓글에 담아놨으니까,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 영상과 그 전자책도 받아가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영상을 다뤄봤는데, 다음에도 더 재밌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대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